이런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시한폭탄이다. 폭탄이 있는 거고. 지난번에 제 지인이 병원에 방문했었잖아요. 네네네.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네. 20년 전에 이제 실리콘을 주사로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작년 겨울에 이제 태국에서 수술을 했는데, 그때 박사님하고 이제 상담할 때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그 안에 있는 실리콘과 염증을 다 제거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, 근데 CT를 찍어보니까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.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 보였는데 네. 사실 겉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부어있고, 그리고 실질적으로 CT를 찍어보니까 실리콘 그리고 그 밑에 염증이 굉장히 크게 있었잖아요. 그 사진 한번 지금 다시 볼 수 있을까요? 네네네. 네. 사실 그런 경우는 이유가 있어요. 측면에서 이렇게 네.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튀어나와 있는데, 사실 수술을 잘 못했다기보다는 수술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. 이게 왜냐면 이제 리퀴드 실리콘, 우리가 말하면 불법 주사로 인젝션 타입으로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. 네. 파라피, 바세릴리, 옛날에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지금도 많이 해요. 인도네시아, 필리핀 쪽은 태국도 많았고, 그다음에 필러라고 그래가지고 막 미용실 같은 데서 막 넣어주는 거, 네. 그런 것들이 뭐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, 이게 이제 체내에 들어가면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, 이게 카스테라에 커피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? 흡수가 되죠. 그런 것처럼 이 살 속으로 섞이면서 이게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이물질이 잡히는 게 아니라, 또 주사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.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할 수 있는데 100% 제거는 쉽지가 않죠. 거기다가 다시 실리콘을 넣어버리면 염증 반응이 생긴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. 20년 동안 몇십 케이스를 봤으니까. 그래서 보통 원칙은 이렇게 우리가 foreign body material 인젝션 됐다고 보통 표현하는데, 그런 경우는 제거를 해주되 이 바깥쪽 표피, 그 스킨 쪽에 데미지를 안 주는 상황에서 제거를 하고, 그 다음엔 자가조직으로 다시 리컨스트럭션 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이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그게 까다로운 수술이에요. 그런데 이제 쉽게 하려면 대략 제거하고 실리콘 넣어버리는 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,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. 거의 100% 이로 비슷해요.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수술을 만약에 이제 다시 해서 네.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완전히 이제 좀 복구를 하려면 사실 한 번 수술로도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일단 염증이 있는 코들은 대부분 한 번에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. 염증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뭐 자가 조직을 넣거나 다 빼주고 뭐 하더라도 다시 염증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빨리 이걸 제거하고 최대한 모양이 변형이 좀 덜 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다 제거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조직을 넣어서 다시 모양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최소 2번이 필요한 거죠. 이게 이제 아까 이 환자분의 이제 CT예요.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 실리콘이 요 하얗게 보이는 게 뼈거든요. 요 뼈에 딱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. 지금 보면 요만큼이 이렇게 지금 색깔도 좀 진하죠? 뭔가가 이렇게 있죠. 대부분 이런 경우는 뭔가 차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이제 희끗 보이는 것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게 이렇게 보이거든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 주사를 맞았던 리퀴드 실리콘 이런 것들이고요. 요 밑에도 좀 있죠, 보면. 네. 이런 것들이 이제 리퀴드 실리콘인데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 주사 맞았던 게 굉장히 피부에 가까이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도 있죠. 피부의 모든 조직은 이 중요 혈관들이 지나가는데, 이 혈관들보다 더 위쪽에 있으면 이게 제거할 때 혈관이랑 다 없어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피부 괴사가 생기죠. 그래서 수술이 어렵습니다.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술하게 되면은 어떤 순서로 수술이 진행될까요? 일단 지금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리콘과 이 주변에 있는 이제 피막, 우리가 실리콘은 보통 캡슐이라고 보통 생기는데, 그 캡슐이 이제 건강한 캡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염증으로 오염이 됐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오염된 캡슐,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염증,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먼저 해줘야죠. 제거하면서 이 실리콘, 옛날에 주사 맞았던 리퀴드 실리콘의 일부를 제거해주면 좋겠지만, 요거는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.
그러면은 수술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. 하루 이틀 된 염증이 아닐 거거든요. 네. 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. 주변이 다 오염이 돼서 아무래도 여기다가 다시 새로운 조직을 넣게 되면 그 염증이 집에 불나는 거랑 똑같아요. 네. 표시가 있는데 거기다가 가골을 들여놓는 거랑 똑같거든요. 좋지 않죠.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하는 게 낫겠죠. 염증을 오래 두면 둘수록 코의 변형은 점점점 심해져요. 그게 진짜 안 좋아요. 다행인 건 그나마 이 염증 덩어리가 네. 실리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. 이게 이제 위쪽 피부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 네. 피부가 점점점 얇아지면서 이 피부를 뚫고 나와서 고름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. 그러면 일단 염증과 실리콘 그리고 먼저 피부 제거하고. 안에 있는 실리콘 제거를 한 후에 이거 다 제거하게 되면은 완전 코가 낮아지지 않나요? 그러면 지금보다는 많이 낮아질 거고요.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 건 콧대가 아주 뭐 없진 않으세요. 조금 낮은 상태로 있어 주셔야죠. 그러면은 콧대를 올리고 싶으면은 한 번에 수술이 가능한가요?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염증이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캡슐이라고 해서 염증 덩어리가 주변 조직하고 이렇게 섞이지 않고 아주 잘 있어서 이것만 싹 빼주면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경우는 한 번에 하기도 해요.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리스크가 있긴 있습니다. 환자분들마다 그것도 이제 맞춰서 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네. 본인이 처한 환경이나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 있는 사람이라 뭐 여유가 있고 그러면 충분히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수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당장 뭘 해야 되는 사람인데 도저히 이런 얼굴로는 못 돌아다닌다 그러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손이 좀 많이 가죠. 불이 다시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중간에 불을 또 꺼줘야 되거든요. 네네. 실제로 그렇게도 해요. 예를 들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 재수술을 하게 되면 재수술 이후에 염증이 다시 생길 수도 있나요? 그럼요. 생긴 경우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시한폭탄이다. 폭탄이 있는 거고 폭탄 해체를 잘해서 제거를 해주면 안 터지고 제거를 잘 해주면 다행이지만 이게 제거를 하면서 터질 수가 있거든요. 쉽게 말하면. 그러면 주변 조직으로 번지거나 염증이 조절이 잘 안 돼서 이제 처음에 좀 고생을 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은 보통 저희가 하고 나면 3주 정도까지는 되게 자주 근접해서 추적 관찰, 쉽게 말하면 경과 관찰을 계속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봐드립니다. 그래서 뭐 염증이 다시 난다던가 하면은 박사님께서 바로 또 이제 바로 뭐 제거를 중간중간에 처치를 해주고 소방서처럼 이렇게 불을 꺼주죠. 대부분 그렇게 해요. 그러면은 대부분 좋아집니다. 알겠습니다.